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영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메타 플랫폼과 알파벳, 애플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요 종목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FOMC 회의에 주목하면서 시장에는 관망세가 좀 짙어진 모습인데요. 최근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언급이 있지는 않을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간밤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2% 내림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4.44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포드를 대신해서 테슬라를 자동차주의 최선호주로 꼽게 되면서 테슬라는 간밤 5% 이상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2.32포인트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미증시의 이러한 흐름에도 아쉽게 양시장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또다시 밀리고 있었습니다. 파란불로 출발했던 코스피 오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2,73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6천억 원 가까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가 종목 상위 종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테슬라 상승에 같이 빨간불을 보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어서 하락세, 반도체주가 좀 약세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AI 투자 회의론과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 AI 칩을 사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800선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500개 안팎입니다. 좀 부진한 하루였지만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동산,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와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미증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죠. 오늘 국내 증시 그 불안정성을 온전히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73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코스피 2,76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장에서는 2,740선마저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55% 하락하면서 80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내내 80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시장의 불안정성에 외국인이 등을 돌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 4천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보다 민감한 수급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내면서 1,000억 원 넘게 큰 폭으로 물량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반도체 투톱의 표정이 오늘 3거래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3% 넘게 조정되는 모습 보였고 18만 8,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단에서 흐름이 좋은데요. 네, 간밤 모건스탠리가 테슬라를 최우수 추천주로 선정하면서 테슬라가 간밤 5.6% 급등한 바 있죠. 오늘 그 상승 탄력을 LG에너지솔루션이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33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 종목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아쉬운데요. KB금융도 오늘 장에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장에서 대왕고래 관련주가 주목받으면서 포스코홀딩스 오늘 오전에는 상승 탄력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마감 전에는 0.69% 하락하면서 36만 500원 단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에서도 2차 전지단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오늘 장에서 5% 넘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도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편 알테오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산도스와 히알루론이다즈에 대한 기술 수출을 계약했다는 소식에 오늘 투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로 진입한 바 있죠. 네, 오늘 장에서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2.53% 상승하면서 89,100원 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휴젤은 오늘 보톡스로 알려진 레티보 제품이 미국 첫 수출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오전장에서는 흐름이 좋았는데요. 마감을 앞둔 현재 0.8% 하락하면서 24만 8,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또 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어 있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시장의 힌트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힘을 내면서 출발을 해주나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조금 파란불 켜내면서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좀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강하게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은 좀 개별 종목 장세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마감까지 저희 오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우리 인구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식어 중에 하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선영 앵커님? 너무 많은데요. 근데 주제에 네. 맞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이제 고령화, 저출생, 네, 인구 맞아요.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저출생 국가 그리고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인구에 관련된 문제들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적인 수식어 중에 이런 수식어가 있었어요. 단일 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수식어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저출생 현상으로 지난해 내국인 인구는 1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만 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 인구 자체는 3년 만에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국적 인구가 함께 모여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인구 감소가 점차 심해지면서 이 빈자리를 외국인 유입이 메운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국의 총 인구는 전년보다 8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총인구 조사만 보면은 인구가 어떻게 늘었지? 네. 저출생이고 아이가 그러니까요. 없고 고령화가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얘기해주신 대로 인구가 3년 만에 이제 증가하게 된 데는 이 외국인의 유입세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통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3개월 이상 이제 국내에 체류했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무려 10%가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9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대한민국의 이제 유입이 더 많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요. 국적별로 증가율을 살펴봤을 때 베트남과 태국, 중국 순으로 가장 컸었고요.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과 베트남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외국인의 유입이 좀 많아지기는 했는데 하지만 이 외국인의 인구가 국내 총 인구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추세적인 증가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좀 미지수입니다. 특히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생산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 오수다에서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3040에서 이제는 4050 세대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난해 생산 연령 인구가 3,654만 6천 명인데 전년 대비 14만 명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무려 6년 연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유소년 인구, 이 0세에서 14세의 인구도 같은 기간 24만 1,0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줄어들고 그렇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내국인만 놓고 봤을 때는요. 워낙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인 수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게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32만 7천 가구나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나 혼자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사랑을 받는데 그렇죠. 이런 사회 현상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35.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거는 싱글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고령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인데 여기에 좀 외국인이 유입이 되면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아까 혜연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다민족 국가로 이제 네. 가고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되고 있나 또 이런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농어촌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은 정책이 이 당장의 인구수를 좀 증가시키는 데는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련도 대책도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요.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광화문 광장으로 통하는 횡단보도 9곳에 볼라드라는 것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평상시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로 이용하되 월드컵 응원과 같이 광장에 좀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될 때, 인파가 많이 몰리는 행사가 있을 때는 이걸 다시 집어넣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정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사고 네. 소식이었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광화문 광장도 서울 시민이 정말 많이 이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좀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고요. 이에 서울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광화문 교차로까지 횡단보도가 9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 중에 볼라드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전거나 휠체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석을 낮춰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사고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시 갑작스러운 이제 차량의 돌진을 막아줄 수 있는 볼라드를 다시 설치하자라는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뭐 볼라드는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서 쉽게 볼 수 그쵸. 있는
있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 볼라드가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볼라드 설치는 선영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교통 약자에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설치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교통 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하게 된 건데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자문위원회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포함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과 또 광장 그리고 차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가 비교적 낮은 곳에는 대형 화분을 임시로 좀 배치하기로 했고요. 올해 안으로 석재 화분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이전에도 2009년에 8월 택시가 광장 안으로 진입을 했던 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안전대책으로 석재 화분 290개를 설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2022년 8월 초에 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치우면은 개방감이 느껴지고 더 넓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석재 화분들을 치웠었는데 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도로에 있는 이런 화분들이 그냥 미관을 위해서 맞아요. 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서요. 이 구체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전문가와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들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또 시민이 안전하게 광장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서 이런 차량 돌진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들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조금 즐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영 앵커님 네.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입니다. 굉장히 또 즐거움이 가득하신 흥부자시네요. 네. 앵커님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ESTJ, 엄격한 관리자입니다. 네. 좋은 말로는 완벽주의자고요. 네. 나쁜 말로는 통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대화 주제는요. 바로 이 MBTI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누군가와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그쵸. 때 MBTI를 꼭 물어보는 대화가 요즘에 굉장히 흔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MBTI를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혈액형으로 그쵸. 사람을 구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MBTI가 최근에는 정말 각계각층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구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보고 뽑는데 ENTJ, ESFJ는 지원 불가입니다. 자, 한 카페 알바 채용 공고문에 실린 문구였는데요.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도 INFP, INFP죠. INFP는 지원하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은행 채용 면접에서도 당신의 MBTI는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MBTI 유형을 가져야 하는지와 같은 면접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분석할 때나 대학에서 취업, 진로 상담을 할 때도 이 MBTI를 활용하고요. 심지어는 저 이거 되게 놀라웠어요. 성형외과에서 네. 성형을 할 때도 MBTI를 감안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야에 이 MBTI가 벌써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사실 기업에서 이제 인력을 채용을 할 때 적성 검사처럼 실제로 맞아요. 테스트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폭넓게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우리 혈액형은 카테고리가 4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MBTI는 뭔가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좀 잘 분석한 듯한 느낌도 맞아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많이 쓰이는 MBTI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실 관련 학술 연구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이 MBTI를 만든 사람이요, 심리학이나 사회적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네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라든지 사람을 채용하는 좀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 MBTI를 너무 이렇게 또 맹신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아무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좀 주관적인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꾸준한 영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로 좀 승화를 시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MBTI의 인기는 어쩌면 자신과 또 타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고 간편한 솔루션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이 MBTI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평가를 속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로 마켓나우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재 우리 시각 3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약 9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전 우리 시장에서 오늘 살펴봐야 할 뜨거운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처럼 오늘 특징적 흐름 보였던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5가지 종목들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우리바이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좀 유력하게 배출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주가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바이오가 코스닥 거래량 1위까지 기록을 하면서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오성 첨단 소재 또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바이오 현재 10.78% 상승하면서 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의료용 대마 재배와 대마 성분 연구에 대한 승인을 취득한 업체입니다. 오늘 우리바이오 안에서는 좀 특별한 이벤트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스 훈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민주당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 역시 추진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관련주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현재 해리스의 지지율과 인기가 트럼프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나타나면서 마리화나의 강세로 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으로 4위 발표하겠습니다. 4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 오늘 코스피 상장 2일차죠. 코스피 새내기라고 불리고 있는 산일전기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일전기 현재 10% 넘게 오르면서 5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산일전기 상장 첫날이었죠. 공모가 대비 43.43% 상승하며 마감을 했었습니다. 공모가의 1.4배 수준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전력이죠. 현재 전력기기는 북미를 중심으로 교체 수요와 인프라 확대, 또 신재생 및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성장세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적은 종목 안에서 좀 차별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 변압기 제조업체인 산일전기의 전망도 이 트렌드에 따라서 전망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입니다. 3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5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발표한 오늘 잠정 실적에서 잠정 매출액은 8,918억 원,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오른 추세입니다. 기체 부품 부문의 물량 증가와 환율 효과로 좀 수익성이 확대된 것인데요.
이에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호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7일 연속 순매수 행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의 목표 주가 또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KCTC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이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KCTC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KCTC 주가 흐름 9% 넘게 상승하면서 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CTC는 운송, 항만 하역, 중량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현재 티메프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의 사용자가 좀 이탈을 하면서 이런 이탈자들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경쟁업체인 쿠팡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쿠팡과 물류 창고 업무 제휴를 맺은 KCTC 또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종가가 4,100원 수준이었지만 26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교역 확대로 하역 부문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거래처인 쿠팡의 물량 이동량도 양호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KCTC의 전망과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티몬과 위메프는 전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반가운 2차 전지주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개장 직후부터 좀 약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이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5% 넘게 급등한 테슬라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한동안 캐즘 여파로 좀 약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좀 기지개를 핀 2차 전지에 따라서 1% 현재 넘게 오르고 있고 33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에코프로보다 큰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5% 현재 넘게 오르면서 18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16% 오르면서 9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급등한 데에는 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자동차 섹터의 토픽을 포드에서 테슬라로 교체를 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목표 주가 또한 상향 조정됐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철회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쪽에서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동안 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2차 전지주들 좀 위축된 흐름 보였었죠. 그래도 오늘 모처럼 좀 기지개를 핀 만큼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 또한 회복을 하고 이 좋은 흐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탑5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또 다시 소개된 산일전기, 오늘 상장 2일째인데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력기기, 이 전력 설비, 전력기기, 전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졌었잖아요. 우리 LS 그룹주가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전력기기에 관련된 종목들 단 하나의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전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압기, 그러니까 전기를 좀 변전해주는 기기뿐만 아니라 송전과 배전까지 담당하는 다양한 전력 기기들이 있으니까요. 이 관련된 섹터 종목들 다양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중에서는 지금 Q10 사태로 인해서 조금 아픔을 겪고 있는 티메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KCTC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좀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 티메프 사태가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다 보니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Q10 대표가 원래 본인의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반나절 만에 입장을 또 바꿨죠. 그러면서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결국 정부가 5,600억 원의 긴급 수혈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좀 이 사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소식들 이어져 올 때마다 저희 오스다에서도 업데이트하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위를 차지한 2차 전지 종목들. 드디어 조금 숨쉴 날이 오나요? 우리 테슬라발 호재로 인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1%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 정말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좀 속상하셨던 분들 이제 조금 반등하는 흐름 이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빨리 좀 2차 전지 종목들 업황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특징주 5가지 알아봤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마감 상황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이 거래일 동안 만회를 하나 싶었는데 다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권단에서 반도체주의 약세 그리고 코스피 수급에서의 부진함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수부터 먼저 짚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온전히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740선 겨우 유지하면서 오늘 0.92% 내리면서 2,740.0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800선 위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0.48% 내리면서 804.0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동반 매수하는 점이 유난히 반가웠는데 오늘은 이내 다시 동반 물량을 덜어내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넘게, 외국인은 4천억 원 넘게 좀 크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좀 7천억 원 넘게 좀 버텨주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 홀로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넘게 현재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은 개인보다는 좀 소폭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고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회복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파랗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 주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까지 좀 힘을 내어주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상승 탄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래도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들이 좀 이어졌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차 전지가 오늘 힘이 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을 좀 켜내주었고요. 코스닥 종목에서도 역시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알테오제는 굉장히 무서운 흐름입니다. 7% 이상 급등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이번 주 내내 조금 반등의 여력이 조금 더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해볼 내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재테크, 여러분도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교수님과 함께 이런 투자 이슈부터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만큼 우리 부동산 시장도 좀 뜨거운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 일부 아파트 값이요, 전고점을 넘어설 만큼 정말 무섭게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다시 이런 단어가 등장했어요. 영끌. 네. 그리고 갭 투자와 같은 단어들이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8월에 추가 공급 대책으로 시장을 좀 진정시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이 투자 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라든지 네. 열기는 조금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8월 중순쯤에요.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해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뭐 실효성이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요. 방금 오늘 오기 전에 한 4시간쯤 전에요. 이런 공급 대책과 더불어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2법을 네. 조금 완화시키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를 조금 폐지하거나 완화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오. 계획을 조금 내놓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이 없잖아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 전세값은 무섭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봤을 때 이 올 상반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지금 가격의 흐름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가가 많이 폭등한다. 임대가에 대한 폭등 때문에 다시 영끌 5040, 5060 세대가 다시 또 부동산에 뛰어드는 등 이러한 공급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금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 공급량을 늘리려면 소규모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파트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인허가 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 TF 정책 전체를 검토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그린벨트의 해제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이런 주요 도심 가까이에 있었던 그린벨트들이 자리가 좀 좋은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향후에 좋은 지역의 공급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고 집값은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네. 분위기가 좀 불안해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8월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담겨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기간에 대한 단축, 보통 이제 통합심의라고 하죠. 네. 기존에 뭐 2년, 3년 이상 걸리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심의를 거치게 되면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심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준비 기간이 짧아지면서 아무래도 공급하는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이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신고제 빼고 나머지 2법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전세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주범으로 좀 많이 꼽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정책을 많이 건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봤을 때요, 8월 달에 사실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분양 시장이랑 공급 시장이요, 이렇게 시장이 좋고 활발할 때는 아무래도 분양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미뤄왔던 것들이 이제 분양이 많이 일어날 예정이고요. 향후에 지금 봤을 때 8월 달 이후만 해도요, 29,000건 정도,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을 좀 봤을 때는 19,000건 이상이 이제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에 조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이제 또 분양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격 비교와 새 아파트와 또 구옥 간의 그렇죠. 가격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사 이익을 받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예정이지만요. 아무튼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런 분양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죠.
엊그저께 또 이제 로또 분양이 나오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네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맞아요. 네, 엄청 이제 유망주 있는 동탄과 그리고 네. 이제 반포 이제 서초구 지역에서 이제 두 가지 물건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향후에도 지금 올 하반기까지 이런 로또 아주 대박 로또는 아니지만요. 요새는 뭐 로또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당첨금이 얼마 안 된다 해도 5억대, 10억대, 3억대 이렇게 시차를 볼 수 있는 단지들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분양 시장에도 관심이 많이 돌고 있다서 하반기까지 이런 분위기나 네. 가격적인 상승이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그 로또 청약 네. 네, 저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들 정말 어제 온 국민 다 같이 청약하는 날이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청약 노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 아파트 인기 추세가 네. 또 한몫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 이 가격들은 점점 회복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단지는요, 심지어 이 신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값이 계속 갈아치워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교수님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왜 이렇게 점점 높아질까요? 이제는 뭐 아파트라기보다는요, 주요의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사실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요. 네.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가장 놀란 거는 전고점을 뚫은 아파트.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의 가격을 회복한 거 말고요. 전고점을 뚫고 있는 단지들이 되게 보면은 이제 강남 3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리고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들이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또 그리고 보게 되면요. 서울 외에서 또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요? 정말 이제 부동산의 옥석 가리기, 똘똘한 한 채가 네.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조금 더 갭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이제 신고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고가가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용성 그리고 노도관까지도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좀 번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외에요. 이렇게 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그래요?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또 선호하는 이유가 뭐 관리가 쉽기도 하고요. 요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네. 잘 돼 있어서 무시를 못하고 대부분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처럼 주변 시세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좀 반해서요. 이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렸고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갔고 다시 이제 갭 투자가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많이 좀 또 네.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이 좀 편중이 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울도 워낙에 비싸지만 사실 경기권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동탄도 저도 이제 보면서요. 동탄 네.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깜짝 가격이, 네, 맞아요. 놀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사실 경기권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경기권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 어느 지역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경기권에서요, 보게 되면은 거의 39% 정도가 서울에서 탈서울된 수요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럼 어디에다 다시 이제 자리를 잡으셨냐 봤더니요. 서울로 출퇴근하기 가장 가까운 지역 위주로 교통이 좀 호재가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광역버스 노선 좀 잘 돼 있고 이런 데 위주로 나가셨어요. 보게 되면은 전셋값의 수준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경기도권으로 가는 수요가 조금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면은 뭐 고양시 그리고 뭐 의정부시 그리고 인천시, 네. 김포시 이런 순으로 조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경기 이제
동부라든지 서부가 많았는데요.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동탄 가격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이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분당이라든지 이기 신도시 있는 근처는요. 이미 가격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서울 수요가 자연히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개발 계획이 있어서 이제 갭이 상승한 지역 외에요. 이 나머지 공급량이 많고 전세가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어렵고 이제 내가 지금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 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이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난 듯한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더 좀 깊게 살펴보자면 이 건설업의 업황을 또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건설업의 업황은 계속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 네. 부분은 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집값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도 위기라든지 네, 폐업을 맞아요.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봤을 때 공급은요 전년 대비 좀 살아났습니다. 착공 건수는 왜냐하면은 이제 PF 대출이 금리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조금은 숨통은 트이고 있지만요. 기존의 이제 경영 부실이라든지 악화가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신규로 인허가 되는 것은 되려 26% 정도 줄었다. 줄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착공량이 는 것은 기존에 밀려왔던 대기 착공량이 늘어난 것이고 신규 인허가 건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제 부족한 공급량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악재 소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라든지 뭐 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 역할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신규 아파트의 분양 소식 우리가 듣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나라 차원에서의 대규모 공급보다는 이제 민간 중심으로 또 이렇게 개발이 좀 활발해져야 빠르게 또 공급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미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 내년 이제 전반기까지 상반기까지도요. 지금과 같은 그 불안함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상승 리스크를 좀 안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거의 이제 3%대로 떨어졌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분양이라든지 이런 뭐 신규 아파트 매입을 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내리고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족한 것이 예측이 정말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조금 검토를 할 거예요. 8월 중순에. 왜냐하면 이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유지시키는 데 네네. 있습니다. 지금의 이 온도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가져가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 국민의 투자 재산인 부동산을 지킬 수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정책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건설사에 대한 아니면 시행사에 대한 이러한 어떤 유동성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건설 업황까지도 조금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이 가장 먼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또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이 또 매매의 가장 적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분께서도 또 좋은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께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정보들 속 시원히 알려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정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짧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38.1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0.9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오전장부터 좀 하락한 채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마감까지 좀 조마조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아쉽게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조금은 아쉬운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2% 떨어진 803.78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800선을 좀 지켜냈다 싶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홀로 1,000억 원어치 넘는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340억 원, 또 857억 원어치를 기관과 함께 순매수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천당제약과 엔캠, 휴젤이 하락을 했고요. 그 외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조금 힘을 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힘내면서 다음 시간까지 또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